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달라졌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에 또 출석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인플레 둔화에 자신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아마 밤에 발표될 미국의 CPI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 더해서 미국 대선과 상관없이 금리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심리들이 시장에 발동을 해서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훈풍 국내 증시까지 이어질까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하반기 첫 금통위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11회 연속 금리 동결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과연 금리의 방향성과 그리고 물가에 대한 이야기 어떠한 코멘트가 달릴지 이 부분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만큼 국내 증시 과연 3,000피에 또 다시 성큼 다가설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3,000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썸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도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오늘은 또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준비할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최근에 삼성그룹주들이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삼성그룹주 정리해보고요. 삼성그룹주 안에서도 종목 하나 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 공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경영권 이슈가 있었던 한미약품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요즘 날씨가 참 후텁지근합니다. 여름 수혜주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특별 인터뷰를 또 준비했는데요.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하반기에 AI 칩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또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목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 새벽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오늘 시장은 조금 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또 어떤 발언을 했을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은 있지만 아직 충분한 확신은 없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제롬 파월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장벽이 제거되고 있냐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지만 아직 그렇게 확신해서 말할 준비가 되진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파월은 미국이 여전히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 없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달성하는 이른바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완전한 물가 안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서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둔화하는 고용 시장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 이에 시장에서는 9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더 키워가고 있고요.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CPI와 PPI도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속적으로 시장 안에서는 경쟁의 심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간의 경쟁, 또 산업 간의 경쟁, 그를 뛰어넘는 국가 간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슈 하나하나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AMD가 엔비디아를 본격적으로 추격하기 위해서 핀란드 AI 스타트업을 1조 원 가까이 투자해서 인수한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핀란드 AI 업체는 실로 AI라는 곳인데요. 이 AI 스타트업과 관련돼서 더 힘을 키워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AMD 기반 AI 모델의 개발과 배포를 개선하면서 잠재적인 고객이 이 회사의 칩을 이용해서 복잡한 AI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AMD는 기대감을 높였고요. 또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핀란드 헬싱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실로 AI 같은 경우는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의 기술을 통합하는 엔드투엔드 AI 기반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북미에 다양한 고객들을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AI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서 AMD가 AI 분야에서 다시 한번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지난 1년 동안 AMD 같은 경우는 12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이미 인수한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시장의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종적으로 승자의 자리에 오를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저번에 전해드렸던 소식 중에 하나가 이 오픈 AI 이사회와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애플까지도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옵저버 역할이 부여됐다라고 소식이 나왔던 바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또 나왔던 소식을 확인을 해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모두 이사회에 최종적으로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챗 GPT의 개발사인 이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직접 서한을 보내서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오픈 AI 대변인은 이날 마이크로소프트가 떠나면서 회사 이사회에는 옵서버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혀서 이달 초에 이사회 참여가 알려졌었던 애플도 참여를 철회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규제기관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미치는 영향력을 우려하면서 오픈 AI와의 관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AI 분야에서 독점적 우위를 점유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반독점 관련 조사를 받고 있고요. 동일하게 유럽에서도 반독점과 관련해서 이 유럽연합기구가 이 오픈 AI와 관련돼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향해서 규제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의 빅테크들 엄청난 규모의 돈을 투자해서 AI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데 오히려 국가 단에서의 규제가 더 강하게 조여오면서 지금까지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도 일단 두 종목 모두 간밤에는 1% 넘는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일제히 랠리를 보였는데요. 어떠한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의 상승을 보이며 천정부지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생양 돌파했습니다. 이날 상승으로 37번째 사상 최고치 경신을 기록했고 나스닥 역시도 27번째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시장 친화적 발언 속에 상승폭이 더 커졌는데요. 이날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로 떨어지기 전이라도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에 증시가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역시도 기술주들이 랠리를 보이며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엔비디아가 2.6% 상승하였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1% 상승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11거래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대만 반도체 생산업체 TSMC가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시작을 발표하며 3.5% 올랐고 AMD 역시 유럽 AI 기업 인수 영향으로 3% 상승을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우 디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며 주춤하고 있는데요. 6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했지만 전망치보다 낮게 나오며 중국 경제에 대한 디플레이션 우려를 씻어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와 일자리 불안정을 포함해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데 이는 소비와 산업활동을 침체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 글로벌 증시는 전미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오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세대의 금리 인하 근거를 뒷받침할 미국의 CPI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1% 올라 지난 5월 상승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석 달 연속 둔화세가 지속됐을지가 관건으로 좀처럼 둔화되지 않는 주거비 상승률 완화가 중요할 전망으로 이 부분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방향성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출발성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금일 국내 증시는 간밤 뉴욕 증시의 기술주 랠리에 힘입어 상승 시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내 코스피 3,000포인트 달성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가격 결정권을 쥔 외국인들의 투자 흐름이 중요한데요. 연초 32%대를 나타냈던 유가증권 시장 내 지분율도 최근 36%까지 올라오며 2010년대보다도 오히려 외국인들의 입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역대급 구매력을 집중시킨 만큼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수급 유입 강도가 필수적인 요소로 보이는데요. 금융시가 코스피 2,800선 박스권 돌파를 넘어 연고점을 잇따라 경신하며 5주 연속 상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코스닥 중소형주의 경우도 아직 상승률을 쫓아오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대형 종목을 필두로 지수 상승이 이루어지며 앞으로 수익률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반기에 들어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던 AI 관련 반도체 대표 종목들이 잠시 쉬는 동안 방산과 제약바이오 섹터가 반등해지며 하반기 랠리를 확산시키는 양상입니다.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 여러 종목들이 동방상승하려면 주도주의 확산이 필요한 시점으로 향후 이러한 흐름이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부 정시 테마주 혹은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는 테마성 종목들의 움직임 또한 들썩이면서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는 전략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5거래일째 들어오면서 유가증권 시장 누적 순매수 규모가 지금 3조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테마주에 몸을 담는 것보다는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이 유의미하게 들어오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엄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코멘트 달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레이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그리고 종목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주식와이프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두 분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길건우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삼성그룹주 사랑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삼성그룹주를 3조 8천억 원가량 담았는데요. 삼성그룹은 결국에는 시가총액 700조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대형주 중에서도 뚜렷한 실적 개선과 주주 환원이 함께 기대해 볼 만한 삼성 계열사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관련 모멘텀 알아보시죠. 자, 삼성그룹주들의 최근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길건우 대표와 함께 삼성그룹주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텐데 저도 오늘 이거 이슈를 보고 관심이 갔어요.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개장 체크할 때마다 삼성그룹주들이 동반해서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삼성이라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각각 개별의 기업들이 조금 이슈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인가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조금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할 때 항상 외국인의 손이 가장 먼저 그렇죠.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쭉 보시면요. 외국인 순매수 종목 상위에도 네. 삼성그룹주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1등 삼성전자고요. 그 아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고. 삼성전자에만 쏠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골고루 가장 큰 금액이 모이고는 있지만 네.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기, 삼성 SDS 이제 골고루 퍼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ETF 쪽도 보니까 네. 삼성그룹 ETF가 한 달 동안에 2,600억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패시브 자금도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오고 개인들도 관심이 많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하나씩 짚어보자면 뭐 단연 가장 큰 매수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뭐 3분기, 4분기, 하반기 기대감도 조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거의 한 39조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 작년 대비하면 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기존에 이제 D램이랑 낸드 쪽에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레거시라고 하는 쪽에서 워낙 가격이 위쪽에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반기 때 사실은 그 여전히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 기대감은 네. 있거든요. 근데 이게 8월, 9월 뭐 요때쯤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요거까지 조금 끌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그 코로나 시절에 삼성전자의 차트 보시던 그 비슷한 높이로 네.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 기대감이 그대로 조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간밤에 TSMC는 시총 1조 달러가 됐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네. TSMC와 따라가면서 그 정도의 갭을 메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땡겨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는지 이제 궁금해요. 높이가 사실은 다릅니다. TSMC의 높이와 네. 삼성전자의 높이는 사실은 조금 더 다른데 예를 들면 저는 두 가지 이슈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네. 첫 번째 엔비디아 쪽은 퀄 테스트 기대감이고요. 네. 근데 당연히 엔비디아 쪽의 퀄 테스트가 통과하면 TSMC가 가져가는 거 일정 부분도 또 가지고 네네. 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고은별 앵커님이 고은별 앵커님 말고 그 전에 다른 앵커님이 그거 얘기했잖아요. AMD. 아, 예. 네, 오늘 그래- 새벽에 나왔던 네, 그래갖고 스타트업도 AI 인수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따라가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저는 반 엔비디아 진영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 밸류가 더 올라가냐 마냐가 저는 결정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결론은 이제 경쟁을 하려면 물량으로도 빨리빨리 뽑아내야 되는데 TSMC까지 가기에는 지금 물량이 이미 거의 가득 차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포화됐죠. 삼성전자로 와야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기대감을 모두 갖고 있다 보니까 상방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조금 더 열려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갤럭시 Z 플립 6, 폴드 6 네, 또 이제 오늘 새벽에 어제 공개됐어요. 맞습니다. 네. 공개됐죠. 그래서 이거 기대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가 저번 주에 바이오 얘기할 때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큰 CDMO 뭐 수주도 있지만 뭐 저는 이것보다도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집중해 볼 거는 기존 물량 계약이 상반기 때 거의 줄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상반기 때 계약 7건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6건이 기존 물량을 증액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처들이 굳이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를 얼마나 많이 본인들의 고객사로 두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위 20곳 중 16개가요. 네. 고객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바이오 때리기도 또 어찌됐건 조금 더 강화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CDMO 기업들이나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미국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수혜를 누가 가장 많이 볼 거냐라고 하면 항상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아마 내년 4월이면 지금 5공장도 거의 준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물량 수주 이슈들까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금융주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성화재, 삼성생명 뭐 이런 네. 것들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밸류업 기대감이 여전히 따라붙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는 KRX의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3분기 때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4분기 때 뭐 ETF나 뭐 이런 상품들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금융주들은 조금 탄력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삼성물산이 또 굉장히 밸류업에 적극적입니다. 그렇죠. 예. 자사주가 상반기 때만 7,676억 소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조금 발맞춰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삼성중공업 수주 실적 좋고요. 조선 쪽 좋고. 그다음에 AI 수혜를 네이버는 못 봤지만 삼성 SDS는 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쪽에 대한 그 고성장이 지금 보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한 31% 정도 올랐더라고요. 매출이. 그래서 네. 매출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가 패브릭스랑 코파일럿이 이제 네. 뭐
런칭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하반기 때는 이게 매출을 조금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앞으로 삼성그룹주 꾸준하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그룹주들 최근에 좋은 상황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주가 흐름도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고은배 랭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그룹주들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됐던 종목을 중심으로 5가지 종목을 꾸려봤는데요. 단연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들어왔던 건 삼성전자였습니다.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를 향해 외국인의 매수세가 무려 3조 900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후에 삼성전자를 향한 지속적인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고요. 2위를 기록한 건 우선주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된 건 삼성바이오로직스였고요. 1%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80만 원 선 다시금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 최대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고 올해 매출이 4조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쏟아지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네 번째로 많이 잡은 종목은요. 삼성전기였습니다. 0.3%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전일에는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달 들어서 1,5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외국인 순매수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다 삼성전자 그룹주가 대거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아랫단으로는 삼성 SS를 향해서도 순매수를 강하게 유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AI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전일 16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종목 순매수 자산 규모를 봤을 때 삼성 SS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세가 12번째로 많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을 향해서도 최근 흐름이 괜찮습니다. 꾸준하게 주가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지금 점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물산 전일에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속에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성그룹주들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우호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증시 외국인이 이끌고 있죠. 그렇다면 이 삼성그룹주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좀 선별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전반적으로 삼성그룹주들 분위기가 좋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등을 하면서 함께 따라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삼성전기도 약간 동조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길 대표님은 삼성그룹주 어떤 거 픽하실 거예요? 원래 1번은 삼성 ETF였습니다. 삼성그룹주가 많이 편입돼. 네, 조금 ETF. 안전한 수익을 원하신다면 저는 이제 그쪽이 낫지 네, 않을까. 이것도 뭐 시청자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좋고, 근데 이제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다 오른 걸 할 거냐, 아니면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걸 할 거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그룹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쵸. 다 이제 9천 부근에 왔다 보니까 조금 쉬어갈 수 있어서 저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삼성 SDI. 삼성 SDI. 그러니까 앞에 네. 설명하실 때 왜 SDI 네. 없나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SDI가 이제 최근에 이슈 하나 있었습니다. ESS. 네, 수주 소식 나왔죠. 네, 수주 이슈가 나왔죠.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게 지금 이제 셀 업체들이 사실은 전기차 수요 둔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 캐즘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주가가 좀 못 가요. 네. 근데 전지가 2차 전지가 전기차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쵸. 네, 이제 전력 대비용으로 하는 ESS 시장도 굉장히 큰데 사실은 기존의 ESS 시장에서 탑은 글로벌 탑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19년도까지는요. 삼성 SDI였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거의 점유율이 거의 50%였어요. 18년도까지가. 네, 근데 이제 21년도에 뭐 10%대, 그다음에 최근에 작년 기준으로 4.9%입니다.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시장을 나머지를 누가 가져갔냐? 중국이 네. 다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가형인 LFP 배터리로 이거를 이제 시장을 조금 공략을 했는데 최근에 이 대량 공급 소식이 저는 이제 괜찮다라고 보는 게 네. 이번에 공급한 게 LFP가 아닙니다. 3원계입니다. 그러니까 3원계는 비싸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비싸도 기존 대비해서 용량 자체가 37%가 늘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 대비해서 용량을 이제 더 많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ESS 하면 신재생 에너지 쪽만 생각을 하셨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그쵸. 네, 여기 안정적으로 전원을 전력을, 공급해야 네. 되기 때문에 ESS도 같이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러면 싼 걸 쓰고 저품질보다는 비싸더라도 고품질이고 안정적인 걸 원한다라는 거죠.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왜냐면 이거 그 데이터 센터에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안정적으로 맞습니다.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 굉장히 낮아졌던 그 글로벌 ESS 점유율이 저는 올해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이면 사실은 테슬라 이슈도 있죠. 로보택시. 그럼 자율주행이 조금 이슈가 되면 저는 좀 테슬라의 또 판매량이 조금 저는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 네, 삼성 SDI가 또 잘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까지 조금 감안하신다라고 하면 저점일 때 달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삼성 SDI를 삼성 그룹주 중에 아직 안 갔으니까 네. 지금 또 오를 수 있는 여력도 많고 뭐 2차 전지 뭐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들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삼성 SDI는 어쨌든 34만 원대 바닥 잡고 다시 좀 올라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슈 삼성그룹주와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주식 와이프 파트너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주식 네. 와이프 파트너님은 어떤 거 보세요? 삼성그룹주 중에. 삼성 그룹주 중에서 단연은 당연히 지주사 아닌가. 모든 네네. 사업을 아우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산? 삼성물산을 물산이요? 한번 들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 관련해서 정부 밸류 프로그램 수혜받는 그쵸.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거래만 하더라도 이제 LS 일렉트릭 올라갈 때 LS도 같이 주가가 상승하는 네, 그쵸. 모습들이 관측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은 시장에서 지주사 종목들이 갖는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또 수급 들어오는 동향이나 실적으로 보나 딱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거든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네. 시점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어떠냐라고 봤더니 2분기 실적도 컨센서스 보니 1분기보다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물산에서 아무래도 지금 다루고 있는 사업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삼고 있는 부분이 태양광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 쪽에서 태양광 사업이 지금 좀 조기 수익화에 이제 성공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호주까지도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수익화를 지금 계속해서 이뤄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들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주주환원 정책을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할 것이냐 이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니까 2026년도까지 보유 자사주 전량 소각하겠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 초까지만 해도 삼성물산이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좀 회의적인 입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워낙 좀 트렌드처럼 지주사 기업들이 이 밸류 프로그램 수혜 받기 위해서 주주환원 정책 펼치다 보니까 그를 인지를 한 건지 딱 이제 4월 되자마자 1조 이상 지금 자사주를 소각을 했더라고요.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의 한 3분의 1 정도, 780만 주 정도 소각을 했고요. 우선주는 전량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3년 정도 매년 균등해서 780만 주씩 균등 소각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사실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자사주는 과거에는 중소형단 기업들이 매입한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소각까지 가야지 사실 호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주당 배당금 역시도 2,600원으로 이제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주주환원 정책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수급 동향도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또 6월부터 7월 달까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고 연기금과 사모펀드 쪽에서도 지금 최근부터 7월 달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주가상 움직임 보니까 지금 삼성물산이 2월 달 이후로 지금 조정을 한번 주고 나서 6, 7월 기점으로 해서 지금 반등 주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네.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주사 종목이 정말 지리하게 잘 안 갔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주가 다시 반등 나오게 되면 충분히 다시 17만 원 구간대까지 회복세 나오면서 우상향 추세 만들어가는지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을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보시라고 꼽아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물산
최근에 어쨌든 조금 올라왔어요. 그럼 가격도 한번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는 17만 원 선 전고점 구간대까지 올라오는지 17만 원 보고요. 한번 도전하고요. 역대급으로 만약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네. 3,000포인트, 3,200포인트까지 시장 지수가 많이 올라온다 하면은 대다수 또 기업들이 같이 함께 펌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3,000포인트 이상 간다는 가정 하에 봤을 때는 19만 원 선까지도 상단 매물대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물산까지 삼성그룹주들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어쨌든 밸류업이라든지 뭐 또 삼성에서의 이 지배구조 관련된 이야기 나올 때 삼성물산은 또 부각될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단은 17만 원 선 올해 기록했던 정고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좋은 요즘 삼성그룹주들 한번 정리했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좋은 종목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주식와이프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정부가 임시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허가 기준을 최대 9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이용한 화물 운송 사업 허가도 추진할 방침인데요.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로보택시, 자율주행 기대감 속 11거래일 연속 상승했죠. 캐시우드가 주력 펀드에서 테슬라의 비중을 역대 최고치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자율주행 시장, 이에 발맞춰 투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율주행도 이제 이벤트를 카운트다운하고 있죠.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아마 다음 달에 구체적인 그림들을 좀 공개할 것 같은데, 자, 이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쪽으로 선진국화가 되려면 사실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먼저 선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서는 각종 규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습니다. 일단은 시험 운행 중에 데이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고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핸들을 잡고 있는 운전자에게 그 사고 책임을 질 것인지, 그럼 핸들을 뗐을 때 그 자동차 시스템 쪽에 그렇죠.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잘못을 물을 것인지, 네, 물을 것인지 자동차 회사에 물을 건지. 네,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 소식이 그래도 조금은 우리나라 자율주행 업체들의 좀 성장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여러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는 라이더 기술 유출 네네. 사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중국 쪽을 보면은 정말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빠르더라고요. 전기차도 보급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는데 로보택시 관련해서도 지금 뭐 베이징이라든지 우한 쪽에 로보택시 상업 서비스를 이미 뭐 3년 전부터 시행을 했었고 그러게요. 우한 쪽에서는 지금 500대 정도 다니고 있는데 1000대까지 늘리겠다고 하거든요. 아폴로 고래요. 맞습니다. 네. 근데 테슬라 쪽에서도 이를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데이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이제는 검증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의 FSD 승인이 가장 좀 중요한 게 이제 실증 차원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중국 쪽에서는 그거를 다 모든 것을 용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여러 이제 자동차 기업들, 비아디나 바이두 뭐 등등등 여러 업체들도 이런 이제 FSD 관련해서 뭐 자율주행, 아다스 실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폭넓게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네. 미국 쪽에서는 똑같이 했었는데 인명사고가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서 약간 좀 주춤한 상황이에요. 근데 중국 정부는 아무래도 좀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그래서 실험도 제한이 없고요.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에도 뭐 규제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얼굴 인식을 한다거나 이런 개인 정보들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도 용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자율주행 업체들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이제 돌아오는 또 8월 달 로보택시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게 진짜
잘하면 정말 혁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테슬라 쪽에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픽처폰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FSD 테슬라 쪽에서 하던 거는 사람이 이제 코딩을 해서 알고리즘을 심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딩만 하더라도 한 30만 줄 넘게 이렇게 짜여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FSD 12 버전으로 넘어갔을 때부터는 그때는 이제 데이터 센터도 이제 증진하고 도조 컴퓨터도 이제 신설하고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이 도조 컴퓨터 가치가 5천억 달러 정도 잡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670조 가까이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이제 가치를 산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알고리즘을 AI가 다 네네.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 예를 들어서 뭐 해전교차로 관련해서 해전교차로 앞에서 한국 사람들은 좀 빨리빨리 가다 보니까 먼저 이제 자동차 머리부터 내밀고 네.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하는 건데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먼저 정지, 스탑 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또 막다른 길 가면은 이거를 이제 AI가 인식을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인식을 해서 후진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제일 좋은 기능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나라 또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할 공간이 없을 때 한 20분 뒤에 내가 이제 차를 타려고 하면 그런 예약 시스템까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술력을 지금 네네. 증진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확실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에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는 상황이고, 뭐 결국에는 뭐 테슬라의 로보택시 어떻게 나올지 이 기대감으로 저희가 한 달 정도의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최근에 주가 흐름, 우리 시장에서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흐름, 곤변 앵커 체크해보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 대형주 하면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있겠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2029년까지 전장용 매출 5조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가 1조 5천억 원이었는데 3배 이상 더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LG이노텍 하면 카메라를 생각하기 쉬울 텐데 카메라는 물론이고요. 차세대 고성능 라이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일 4% 이상 상승을 했고요. 최근 5일 차트를 보더라도 추세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SOS램 같은 경우에는 전일 4.8%가량 상승하면서 9,780원 선까지 올라서는 데 성공했는데요. 역시나 자율주행 라이다에 대해서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갔습니다. 라이콤 역시나 추세적으로는 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 전일에도 1%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역시나 광통신기기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이와 관련돼서 모멘텀이 좀 엮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이는 넥스칩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변동성이 있는 종목 중에 두 종목입니다. 넥스칩 같은 경우에 전일 2%가량 하락하면서 단기 추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율주행 이슈가 있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요. 유럽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또 이야기가 흘러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종목 선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개인 투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최근의 움직임은 일단은 뭐 역시 테슬라 쪽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식의 와이프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자율주행 쪽에서 고르실 겁니까? 오늘 유감스럽게도 네. 계속 삼성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삼성전기를 삼성전기예요?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 북미 쪽 자동차 이제 업체에 네네. 아직 뭐 비용이나 물량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카메라 이제 모듈 센서 관련해서 네네. 차량 카메라 모듈 센서 관련해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쵸. 올 3월 달에는 아예 그 기업이 테슬라다라고서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 쪽 그 차량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율주행 차량의 특징이라 한다면 라이다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쵸. 라이다는 네. 이제 360도로 이렇게 카메라 기능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인식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보면은 레이더는 이제 전후방 위주로 해서 카메라 달아서 센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쪽에서는 그러니까 카메라, 레이더 쪽에 조금 더 역량을 좀 집중한다고 그러니까요.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거기에 삼성 전기에서 만든 카메라 모듈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일단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대부분의 이미지 센서 기업들이 이런 차량 카메라 모듈 만들 때 패키지까지 다 해서 납품을 하지만 삼성전기는 아무래도 이게 요즘엔 전장 사업 쪽에 계속 네네. 라인업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패키지까지 공정을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웰메이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그러게요.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16V급 자율주행차 MLCC도 개발했는데 MLCC 하면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또 되게 중요한 부품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전류를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 ADAS, 아다스 쪽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율주행 핵심 장치인 게이트웨이 모듈에 이 MLCC가 들어가게 돼서 이 아다스의 기능을 통합 관리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기 쪽에서 다양하게 전기차부터 자율주행 관련된 전장 라인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 수혜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외국인 수급이 정말 놀랐습니다. 6월부터 7월 달까지 계속 빨개요. 네네. 네, 지금 흐름 보시면 7월 8일 빼고는 순매수가 쭉 들어와 그러네요.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는 게 삼성그룹주인 것 같고요. 네. 삼성전기 이제 주가 역시도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야 전고점 구간대 1, 2년간 이제 묵어 있었던 매물대 구간이죠.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19만 원 선 부근 전후 구간대까지는 일단 좀 무난하게 상승 여력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기를 꼽아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뭐 삼성그룹주 특집이네요. 삼성전기에도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네요. 최근에 유리기판 때문에도 또 삼성전기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카메라 모듈, MLCC까지 일단은 그런데 많이 소외받았었죠, 또. 이런 상황이니까 삼성전기 주가 한번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 길 대표님은 자율주행 또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어떤 종목 보세요? 앞에서 원래 사실은 그 전문가님이 삼성 전기하는 걸 제가 알고 삼성그룹주에서 내용을 설명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 놓고 하시라고. 배려. 그럼 이제 하드웨어 쪽에 했으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가 이제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할 때 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정보를 처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이제 영상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넥스트 칩이 넥스트 괜찮습니다. 칩?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처리하는 ISP라는 걸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다스 SOC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아다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자율주행 보조 장치. 그러면 이거를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테슬라 쪽은 카메라를 굉장히 집중했었는데 최근에 또 라이다 쪽도 매출이 조금씩 일어나요.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인데 대부분의 또 유럽 쪽 완성차 업체들은 닫습니다. 그러면 이게 카메라, 라이다, 레이다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불편함 없이 사고 없이 잘 운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넥스트칩 같은 경우가 지금 유럽 쪽에서 아다스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7월부터 나오는 신차들은 무조건 레벨 2를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넥스트칩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고객사들 전통적인 그 완성차 업체들이랑 지금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테스트의 결과가 빠르면 저는 내년쯤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자율주행 시장이 미국 쪽에선 테슬라, 유럽 쪽에선 아다스, 의무화 이런 것들에 대한 양쪽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소프트 업체가 저는 넥스트 칩이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 네. 대부분 이제 실적 얘기하시는데 네네. 계속 적자였습니다. 네. 이 적자를 턴어라운드하는 시기가 도대체 언제일까라는 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는데 빠르면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 그것도 1분기 중에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그래서 조금 좀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급등이 같아요. 나왔어요, 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슈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아마 하반기 동안은요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저점 내가 생각하는 저점에 조금 와닿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가격 한번 잡아주실래요? 네, 지금 넥스트칩 넥스트칩?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직 낮아요. 아직 낮아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볼륨은 조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 저항대가 13,000원대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것만 뚫으면 17,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서 한 12,000원 후반대나 13,000원 초반대 한번 노려보시고 17,000원대까지 한번 가지고 계셔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들도 많이 해봤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테슬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이 상존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요즘 뭐 순환매잖아요. 돌아오면서 또 자율주행 차례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대비해서 한번 미리 매수해 보시고 수익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탑 송민석입니다. 최근 날씨가 좀 습하고 소나기도 자주 오다 보니까 좀 불편한 상황도 있는데요.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우선 뉴욕 증시가 연일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아무래도 이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라가면서 S&P 500이나 이런 지수들 중심의 관련 뉴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를 좀 비롯해서 최근 이제 테슬라 주가도 지금 11일 거래 연속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ESS 관련주나 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좀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보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올해 37번이나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27번이나 지금 사상 최고가를 지금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뉴욕 증시, 글로벌 증시 좀 강세이지만은 국내 증시에도 좀 같이 힘을 받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이유는 지금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원래는 인플레이에 대해서 2%까지 달성까지 기다렸는데 그때까지는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발언 속에서 금리 인하가 조금 이제 9월 달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은 이제 물가는 이제 최근 좀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런 고금리 여파로 해서 지금 고용 시장이 좀 크게 좋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업률을 좀 오르고 있는데 소비가 둔화가 좀 조짐이 되고 있는 흐름도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위축에 대한 신호도 곳곳에서 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흐름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되면은 글로벌 증시에서도 약간 호재적인 면으로 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하 가능성은 73% 좀 점쳐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 후에 좀 지표들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11일이나 12일 날 중요 미국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게 이제 CPI나 이 P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에 따라서 앞으로 어때에 대한 향방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현재는 그 인플레보다는 사실 이제 실업률에 그런 초점을 두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이게 옵션 만기일인데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두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옵션 만기일이라고 항상 주식이 떨어지거나 주가가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간 편정된 마음으로 똑같이 시장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외국인이 전일 같은 경우에는 6거래 연속 순매수하면서 최근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상승한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등의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테마적 순매가 좀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뭐 식품 관련주나 비만 치료제나 원전,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정치 테마주로 이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순환매적인 매 안에서 약간 단기적이나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지만은 그런 게 좀 힘드신 분들은 약간 간방세로도 좀 지켜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이제 지금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게 전력 인프라 ETF가 이제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 수요에 대한 그런 게 좀 상장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국내도 지금 ETF
전력 인프라에 대한 ETF가 상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이 LS 뭐 일렉트릭이나 LS 에코에너지나 LS 마리 즉 LS 그룹들이 대거 좀 포진되어 있고요.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등등 이게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1분기에 한국 이제 변압기 수출액도 지난 대비해서 한 81% 좀 급증해 있고 이런 전선 수출도 이제 다시 5% 이상 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요 전력 설비에 대한 수출 시장이 아무래도 미국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중동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프로젝트에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공략주는 바로 LS입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프라, AI 전력 인프라에 대거 포진되어 있는 섹터군이고요. 특히 이제 북미 공장의 그런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미국 전력망이 지금 노후화되면서 재구축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 또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AI 전력 인프라 그리고 AI뿐만이 아니고 뭐 미래 산업 4차 산업 자체에서 이 전력 계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안내해드리고요. 그 중요한 이제 그 가격 전략은요 시가부터 하시는데 좀 분할 매수 관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만 원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탑 송민석이었습니다. 자,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오늘 시장 개장도 8분여 정도 남았습니다. 8시 52분 현재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역시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하원에 출석해서 여기에서도 역시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고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고 매그니피센트 7, 이 빅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여름의 서머 랠리를 미국에선 기대한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도 오늘 이런 훈풍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자세하게 시장 출발 준비해보면서 오늘 시장도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는 벤저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 시작 전에 살펴봐야 될 개장 전 탑3 세 가지를 봐야 되겠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요즘에 그 대형 제약사에서 유한양행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중견 제약사에서 삼천다행 제약에 불을 뿜으면서 코스닥 시총 5위의 자리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한양행과 함께 우리나라 R&D의 비중을 많이 두면서 이끌었던 한미약품만 소외가 되어 있었는데 한미약품도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근데 한미약품이 지금 약간 영화 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진짜로 영화 같은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약간 배역을 섭외한 듯이. 왜냐하면 한미약품 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었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일단락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신동국 한양정밀기계 회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한미약품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양정밀기계는 정밀기계 업종이 왜 여기 등장하지? 의아해할 텐데 이분이 한양정밀 회장뿐만 아니라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 주주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한미그룹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의 고교 후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형제 측이죠. 임종윤, 임종훈 형제 측의 손을 들었다가 그래서 모녀의 이사회 장악이 무산되었었잖아요. 그래서 형제의 승으로 끝나는지 알았더니 갑자기 이번에는 모녀 쪽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은 모녀 쪽으로 가자 형제가 놀라가지고 아니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다시 손을 또 잡았어요. 살짝 잡는 척했어요. 그러니까 양손을 잡은 거죠. 이분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되게 애매모호해졌거든요. 일단은 송영숙 전 한미그룹 회장이 그러니까 부인이죠. 그 임성기 회장의 부인께서 일단 정형 일선에서 물러난다고는 했는데 약간 형식적인 감이 없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임종윤, 종훈 형제 그리고 아까 송영숙 전 한미그룹 그 부인과 딸, 모녀 그리고 중간에 있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무슨 어벤져스 공동 경영으로 마무리되는 이게 좀
왜냐하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싸우는 형국이었는데 같이 경영을 한다는 게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일단은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미약품이 굉장히 시끄러운 곳에서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 오니까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유한양행을 갔는데 그러면 당연히 순환매상 한미약품이 유한양행하고 짝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형국이거든요. 이게 비슷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R&D를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그리고 FDA 허가받기 직전에 그런 그 약품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한미약품의 어떤 추세가 유한약품의 기세를 이어받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여름 수혜주입니다. 뭐 이거는 아주 뭐 그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거나 비중이 크진 않는데 지금 예를 들어 파세코나 신일전자, SPG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SPG가 급등한 데는 여름 수혜주 말고 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왜냐면 SPG가 양쪽에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SPG 얘기 나왔으니까 SPG 먼저 하죠. SPG는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뉴로메카,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커넥션 그 이후에 왜 SPG가 급등을 했냐면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활동을 할 때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방향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속기가 필요한데 SPG, SBB테크 이런 애들이 감속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SPG가 그 소식 때문에 급등한 것도 있고 원래 기본적으로 캐시카우는 모터를 만듭니다. 선풍기, 에어컨 이런 데 들어가는 모터 네. 아니면 지금 최근에 우리가 장마철이 오기 바로 직전에는 엄청난 무더위였거든요. 지금 사실 지방 쪽에는 아주 심각한 사망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서울은 비가 안 오고 무덥기만 했는데 네. 고온 다습이 되었죠. 그럼 이제 음식물이 금방 상합니다. 주부님들 굉장히 힘들 거예요. 초파리 들끓고. 그래서 지금 음식물 분쇄기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음식물 분쇄기에 들어가는 모터, 선풍기의 모터, 에어컨의 모터, 그리고 고온 다습해서 빨래가 잘 안 마르니까 제습기까지 네. 이런 쪽에서 여름 가전에 관련된 그 어떤 모멘텀들이 발생되고 있고요. 파세코 신일전자는 그걸 직접 팝니다. 서큘레이터, 선풍기, 에어컨, 창문형 에어컨, 그다음에 이런 그 냉방 가전들을 팔기 때문에 SPG랑 파세코 신일전자 이런 것들이 여름 수혜주로 엮여 있다. 그리고 SPG는 로봇 모멘텀까지 같이 네.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장 전에 살펴봐야 될 이슈들 몇 가지 체크를 해봤고요. 일단은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좋게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7월 11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 속에 미국 3대 증시가 1% 이상 상승했고요. 이에 대한 훈풍 국내 증시까지 유입되고 있습니다. 양 지수 모두 다 오름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2,890선까지 성큼 다가선 모습, 그리고 코스닥도 860선 재터치를 시도하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시프트업 상장에 대한 이슈는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까지 살펴봤을 때 지금 상위 종목들 모두 다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가 1% 이상 상승 출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0.8% 오름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술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예상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 10위권까지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형주의 강세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0.9%, 셀트리온도 0.9%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테슬라가 연일 상승하지만 리튬 가격에 대한 우려 속에 에코프로 그룹주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다시금 오름세로 틀어졌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입니다. 제약주 중에는 셀트리온 제약 유일하게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국내 주식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자, 간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사인을 주면서 시장은 환호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러면서 오늘 밤에 발표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6월 CPI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살짝 힌트를 줬습니다. 언급을 하면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의 진전이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CPI도 우리가 예상한 수준에서 혹은 그거보다 더 좋은 CPI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0.7%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2,888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오늘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했고요. 520개가 넘는 종목이 코스피에서 지금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0.4%대 상승세 기록하면서 상승 탄력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830개가 넘는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 어떤지 출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제 관망세를 보이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던 국내 증시, 오늘은 미증시 훈풍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양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알린 가운데 코스피 200의 상승폭이 더 큽니다. 대형주 중심으로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유가증권 시장 오늘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0.7% 오른 2,888포인트 선 지금 터치하고 있고, 코스닥 역시나 0.4%가량 상승한 862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AMD가 핀란드 AI 스타트업을 인수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TSMC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이로 인해 주가 역시나 상승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역시나 이런 모멘텀 받으면서 나란히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1% 이상의 오름세,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무려 2.3%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TSMC의 훈풍을 SK하이닉스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0.2%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와 함께 포스코 퓨처엠도 0.5%가량 오름세, 그리고 LG화학도 0.4%가량 상승하면서 시총 상위단의 종목 네이버를 제외하고 20위권 내에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LG전자의 사장, 이 조주환 사장이 퀄컴 CEO를 만나서 AI와 관련된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다시금 20위권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현대차와 기아가 좀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죠.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다시금 역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기업이 시총 탈환을 위해서 4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주사들도 오랜만에 일제히 반등합니다. 신한지주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KB금융도 1.6%가량 상승하면서 어제 은행주들이 다소 좀 주춤했고 보험주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은행주 역시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 20위권 내에서 인터넷 대형주 대표주들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리튬 관련된 가격에 대한 부담감 속에 테슬라와 같이 가지 않은 디커플링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비엠이 0.2% 그리고 에코프로도 이제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다만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제약바이오 시총 4위권 내 종목들은 일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0.9% 하락하고 있고요. HLB도 2% 이상의 하락을 하면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천단제약은 오히려 상승하면서 오늘도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가운데서 이 섹터별 그 안에서도 종목별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니스가 최근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오늘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 내에서는 3%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하락할 때도 그만큼 낙폭이 깊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게임즈 시프트
펄업이 상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펄업이스는 1%가량의 조정을 받으면서 과연 지금 시프트업이 게임주 순위권에서 시가총액 몇 위에 안착할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서 게임주들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도하고 있는 업종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업종별 상승률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괜찮은 가운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업종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 1.8%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여서 오늘도 보험업종 흐름 괜찮습니다. 1.9%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기업들도 괜찮고요. 금융주들도 오늘 0.8%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업종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지금 상위 업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개장 중계 함께 확인해 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특징 상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출발 상황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코스피는 여전히 0.8%대 상승세 2,891포인트까지 올라왔네요. 상승 탄력을 조금씩 더 높이고 있고 코스닥도 0.23% 정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의 온기가 퍼지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낸 오랜만에 이런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상황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4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 함께 매수를 하고 있지만 기관은 127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그래도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시장을 좀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함께 동반 매도하고 있고 개인만이 매수를 하면서 최근에 코스피 쪽, 코스닥이 좀 이제 반등을 하는가 싶었는데 오늘은 또 다시 코스피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코스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또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봐야 되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정도 내려가면서 1,380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380원대, 지금 1,381원대 출발해서 소폭 하락하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일섭 소장과 함께 시장 분위기 더 체크를 해볼까요? 자, 소장님 오늘 반도체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장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진짜, 그죠? 네. 너무 물론 오늘도 아쉬운 건 있어요. 오늘도 네카오는 가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 아쉬운 거 빼고는 정말 골고루 가고 있고 매일 그냥 금융주는 저 자리에 왜 있지? 시가총액 저 자리를 왜 차지하고 있지? 움직이지도 않는 것들이. 근데 요즘에 금융주도 화끈하게 움직여주니까 네카오의 빈자리를 좀 대신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어제 4대 지수, 미국 4대 지수 중에 다우 그리고 S&P 500은 1.09, 1.02 정도 오른 반면에 나스닥이 1.18 올랐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42%로 아주 굉장히 눈에 띄도록 급등을 했습니다. 4개 지수 중에. 그리고 종목으로 봐도 그렇거든요. 뉴욕 증시 10위 안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건 TSMC입니다. TSMC 3.54%고 두 번째가 엔비디아 2.6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아무리 디커플링이 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반도체의 강세는 예상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TSMC랑 엔비디아가 저렇게 1, 2위한 게 우리나라한테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강세를 혼자 가다 보니 SK하이닉스에 비해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뒤처진 흐름이었잖아요. 근데 어저께 TSMC가 강하게 오르다 보니 TSMC vs 삼성전자의 포커스가 맞춰지면 삼성전자가 더 갈 가능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TSMC와 삼성전자가 나노 경쟁을 하고 있는 데다가 나노 경쟁에서 이제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 패키징 경쟁으로 갔죠. 그 경쟁 속에서는 SK하이닉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포커스가 글로 가면 삼성전자가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오늘 SK하이닉스가 3% 급등을 하면서 삼성전자 1%의 이 상승률을 누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금융주 얘기를 했지만 또 눈에 띄는 거는 네카오 때문에 굉장히 비난에 시달렸던 종목들 있죠. YB와 OB의 대결이라고 해서 현대차, 기아, 너네는 오비야, 올드보이야, 한물 갔어. 네카오가 이제 YB여서 우리나라의 주축을 차지할 거야. 제조업 필요 없다. 네카오 무형자산이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큰 공장으로 놀고 있고 자동차도 뽑아내지도 못하면서 이런 비아냥을 들었던 올드보이의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관이 명관이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전차가 다시 등장을 한 거죠. 예전에 전차와 차화정 그 시절에 지금 정유화학은 복귀를 안 했지만 전차가 복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고요. 현대자동차가 4위고 기아가 7위에 있습니다.
다시 10위 안에 전차가 다 모였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이 진용이 4개의 대기업이 모이면서 지금 예전에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상승하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보시면 SK하이닉스 3.35, 현대자동차 1.27, 이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지금 가장 월등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9위에 KB금융까지 끼면 트로이카 3두마차가 지금 형성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카오가 안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좀 아쉽네요. 11위에 네이버가 마이너스고요. 19위에 카카오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따라준다면 우리 지금 투자자들은 대부분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런 대형주 코스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코스닥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지금 전부 조종세에 들어갔어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같은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HLB가 3% 마이너스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이것도 그렇죠. 2차 전지랑 이 로봇 혹은 2차 전지랑 지금 아까 바이오 이것도 약간 시소 게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시소는 반도체랑 2차 전지였잖아요. 큰 시소는. 근데 코스닥 안에서는 또 작은 시소가 있었어요. 로봇하고 이 지금 바이오하고 2차 전지. 그래서 이 작은 시소가 있었는데 지금 2차 전지로 조금 기울었다. 대신에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가 그런 큰 상승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가 가고 있느냐? 폐배터리. 정말 오랜만에 나왔죠.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이 지금 그 폐배터리의 쌍두마차인데 얘네가 지금 상승폭은 좀 줄었는데 아직도 6%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폐배터리 쪽으로 조금 온 감이 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주도하던 그 부분은 알테오젠이 침투하면서 조금 깨졌지만 아직도 지금 이 배터리 안에 순환매에서 폐배터리나 이런 걸로 중간중간에 찌르는 역할은 충분히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전반 하잖아요.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가 앞으로 세상을 이끌 것이다. 지금 아직도 그게 유효하고 잠시 반도체가 치고 나갔지만 2차 전지도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죽지 않으면서 시기를 기다리는 이런 걸로 굉장히 좋고요. 아까 전에 시프트업 얘기하셨는데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가운데 최근에 넥슨 게임즈가 디센던트라는 게임을 내놓으면서 스팀에서 1위를 먹고 이런 게 지금 있었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원히트 원더지만 크래프톤의 주가가 살아나고 있었죠. 그래서 시프트업이 기대가 됐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시프트업도 슈팅 게임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슈팅 게임이거든요. FPS 같은 펄스 슈터 1인칭 슈팅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3인칭으로 앞에 F가 T로 바뀌어서 트리플 펄슨 슈터.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배틀그라운드는 정통 슈팅 게임이고 디센던트는 슈팅 게임인데 거기 RPG 요소를 첨가해가지고 레벨을 올리는 거고 시프트업은 뭐냐? 그 미소녀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예쁜 미소녀들이 총을 들고 레벨업을 하는 게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게임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그 관통하는 건 뭐냐? 리니지가 이끌던 NC소프트가 이끌던 모바일 중심의 MMORPG에서 탈피를 해서 콘솔, PC로 그리고 장르는 슈팅 게임 이 부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시프트업이 뭐 여기서 따따블은 가고 있지 못하지만 어쨌든 공모가 대비 큰 상승 폭을 기록하면서 네. 아직도 시세를 이어가고 있다. 네. 이 정도면은 대충 다 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 시프트업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시프트업 오늘 개장하고 나서 오늘 상장이 되고 40% 정도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사 중에 시총 2위 경쟁, 2위 넷마블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시총 3위로 데뷔를 했습니다. 게임사 중에 시총 3위로 데뷔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또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이나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더 자세하게 한번 고은배 앵커 확인해 보시죠. 네, 개장한 지 14분여가 흘렀습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 여러 가지 섹터로 분산된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에 대한 검색도는 여전한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지금 타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폐배터리에 대해서도 검색을 많이 하는 오늘입니다.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이 2040년에는 2,089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배터리의 전 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차량용 배터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소진하기로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폐배터리 관련 모멘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 설비와 전선 관련 기업들 여전히 지금 뜨겁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전력 기자재 분야를 15대 수출 품목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도 전력기계, 전력설비 관련 섹터는 여전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아이폰과 폴더블폰에 대한 관심도도 여전한데요. 우선 갤럭시 언팩 2024에서 첫 AI 폴더블폰이 공개가 됐습니다. 노태문 사장이 폴더블 판매량을 전작 대비 10% 이상 증가시키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운 가운데 애플 역시나 아이폰 16의 판매 목표를 10%가량 상향 조정했죠. 이로 인해 오늘 휴대전화 부품주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건 MP입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노태문 사장이 XR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고를 좀 날렸는데 오늘 이로 인해서 XR 관련 종목들 굉장히 뜨겁습니다. MP가 상한가로 올라서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덱스터까지 지금 XR, VR 관련 종목들이 나란히 지금 상승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프트업이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40%까지 상승을 하면서 관련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차익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공모가는 6만 원으로 시작했고요. 공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조 5천억 원가량의 대여로 추산이 됐습니다. 다만 고평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PL 같은 경우에는 39배까지 추산이 되면서 게임주들 가운데서 너무 좀 과하게 공모가가 책정이 됐다라는 우려는 나왔었습니다. 오늘 변동성 확보가 되면서 시프트업 현재 구간에는 28%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 설비 여전히 좋습니다. 오늘은 재룡 산업이 대정주 역할을 하면서 16%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거래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유리기판으로 이번 주 초였죠. 반짝했던 HB 테크놀로지가 매도 물량이 속출하면서 7%가량 빠지고 있고요. 원전주 우리기술 역시나 오늘 강한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4% 이상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선 관련 기업들은 오늘도 뜨겁습니다. 재룡산업, 대원전선 여전히 거래량과 함께 상승 기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HB솔루션 같은 경우에 오늘도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4%가량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부 결산 대비 감사 보고서에서 수치의 차이가 과다하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거래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문가와 함께 개장 후의 특징주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가 코스피와 코스닥에 좀 이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0.94% 상승 탄력을 높이면서 2,900선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2,894포인트 선까지 올라왔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 탄력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0.2% 860선 지금 유지를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코스피에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가 역시 눈에 띄고요.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과 셀트리온이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상승 전환했고 카카오도 보합권 수준이어서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계속 갑니다. 오늘도 4%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오랜만에 LG 디스플레이가 4%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 하반기에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더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지 신일석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어떤 종목 더 보세요? 네, 이제 종목별로 좀 보죠. 일단 네. 반도체가 강합니다.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아직도 강하지만 삼성전자도 이제 길을 좀 찾았어요. 차트의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향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이오테크닉스의 흐름이 좋죠. 여기서 지금 DIT라는 종목이 SK하이닉스 향입니다. 둘 다 레이저로 어닐링을 하는 어닐링 공정이랑 그 리플로 공정이 두 개가 이제 반도체 8대5에 속하지 않았는데 지금 HBM 시대가 오면서 중요 공정으로 떠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레이저 어닐링 중에 DIT가 초반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가면서 이오테크닉스로 약간 공이 넘어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오테크닉스가 DIT보다 기세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략하면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삼성전자랑 TSMC의 어떤 패키징 경쟁으로 만약에 포커스가 핀스프라이트가 여기로 살짝 틀어준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더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요즘에 좀 가고 있는 KC텍이라던가 코미코 같은 업체입니다. 그 쉽게 그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과자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뭐 참크래커나 여기에 구멍 뚫려 있잖아요. 거기다 실을 연결해가지고 그 층을 쌓는 게 그게 HBM의 실리콘 관통 전극 같은 거고 그 사이사이에 땅콩잼을 발라서 붙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그걸 8층, 12층 쌓다 보면 땅콩잼도 다 빼야죠. 그리고 우둘투둘한 과자도 다 밋밋하게 갈아야죠. 그리고 이제 아까 기판 얘기 나왔죠. 플라스틱으로 됐던 걸 유리 기판으로 만들어서 그냥 매끈매끈하게 완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공간 안에 더 많이 누가 우겨 넣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그런 거에 관련된 조목이 KC텍 같이 표면을 연마하는 그리고 연마를 하면 가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세정하고 씻어주는 코미코. 그다음에 이 매스 리플로우라고 리플로우 장비를 하는 지금 STI나 PSK 홀딩스가 디스쿰 장비라던가 매스 리플로우를 만드는데 디스쿰이 바로 스쿰 찌꺼기를 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로우 같은 경우가 이제 층이 많아지다 보면은 한 번에 넣고 그냥 쪄버리는 거죠. TC 본더라고 한미반도체가 뜬 거는 다리미로 한 판 한 판 찍어내는 건데 이제 나중에 뭐 HBM 8층, 12층, 16층 가다 보면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찍어낼 시간이 없으니 그걸 그냥 통째로 가마솥에 넣고 끓여버려야 돼. 쪄버려야 돼요. 그게 이제 매스 리플로우인데 STI 그리고 PSK 홀딩스 그런 것들이 이런 장비들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2차 전지가 에코프로가 주도하던 거에서 알테오딘이 치고 들어오면서 132가 벌어진 건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리고 에코프로가 예전만큼 기세가 좋지가 않죠. 지금 세비캠 지금 폐배터리가 가고 있지만 그게 원래 주력은 아니었잖아요. 밸류체인이 올해 보통 양극재에서 시작해서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폐배터리까지 확산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연못의 파장으로 보면은 가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렇게 됐냐면 에코프로 양극재 힘은 약해졌어요. 그럼 그 전장이 어디로 넘어갔냐 2차 전지는 ESS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잘 가는 건 서진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도 이런 마우스나 이런 데 들어가는 2차 전지보다는 크지만 더욱더 거대한 대형 2차 전지, ESS,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담아놓는 그 ESS로 가서 서진 시스템이 ESS 배터리 제외하고 무슨 함이라던가 그 기자재를 전부 담당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진 시스템이 지금 ESS 관련주로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주인공이 바뀐 상태로 가고 있으니까 코스닥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에코프로가 약한 것만 보면 약한 것 같지만 모습만 바꿔서 살아있다. 아직도 네. ESS 쪽으로 간 것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관련된 게 또 한중 CNS가 요즘에 좋잖아요. 그거는 이제 공랭식이 아니라 수랭식으로 ESS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 바닷물에 통째로 담근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데이터 센터를. 공랭식으로 공기로 지금 에어컨으로는 안 돼요. 이제 점점 더 간격이 붙기 때문에 발열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정말로 그렇게 열폭주 사태가 일어나서 큰 화재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수랭식으로 물에 담궈버리는 거죠. 물이라던가 그 냉각류에 담궈버리는 한중 CNS가 그래서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또 계속해서 강한 섹터가 있죠. 아까 얘기 안 한 거. 방산. 방산도 중요한 게 지금 폴란드로 몰려있던 게 루마니아로 물꼬를 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약에 이게 확산이 되면 폴란드로 중심이 지금 매출 비중이 굉장히 독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약점이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루마니아가 터지면 그 옆에 에스토니아도 터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 북유럽으로 전이가 되면 핀란드도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중동은 또 따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장은 넓어진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 우주항공이 있다는 거. 그래서 방산도 계속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한 가지 핵심 키포인트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SMC 개석거라 삼성전자 나가신다 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그동안 SK하이닉스에 비해 뒤져서 아쉬워했지만 TSMC가 어제 상승률 1위를 뉴욕 증시에서 10위 안에 1위를 기록을 하면서 TSMC와 삼성전자의 VS로 만약에 이 판도가 변한다. 그럼 삼성전자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향 종목들 있죠. 아까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 그다음에 원익 IPS 이런 전공정, 후공정이든 상관없이 삼성전자 향 종목 소부장들을 지금 미리 선점해보는 요런 지금 시기로 삼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된 투자까지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잘 갈 종목 골라볼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어제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출발했을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제 저희가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주식 와이프 파트너와 함께 HL만도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관심 많고 또 로보택시 이야기 나오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HL만도 오늘 매수가 시초가에 공략하셨으면 42,300원에 공략하셨을 거고 목표가는 47,000원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HL만도 오늘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HL만도는 오늘 일단은 주가 흐름이 일단은 상승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 정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급등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의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0.7% 42,500원의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HL만도 끝까지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양질의 종목, 잘 갈 종목 골라볼지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좀 골라볼까요? 오늘은 삼성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조선주들 봐야 된다 이야기 많습니다. 어떤 모멘텀 있을까요? 우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은 연간 실적으로 저점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큰 폭으로 기대된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FLNG선 특히 LNG 쪽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LNG선, FLNG선 같은 경우에서는 하반기에 건조량이 늘면서 이에 따른 삼성중공업이 매출과 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LNG선 발주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감이 있었지만 작년부터 있었지만 매 분기 신규 수주를 하면서 이런 피크아웃 우려감을 불식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 그 업체 중에 하반기에 이익 성장이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업체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매력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중공업 최근에 어쨌든 뭐 계속 조정받고 다시 반등하고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우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2분기 실적 발표가 아무래도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오늘 한번 현재가에 공략해보고 목표 가격 12,000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는 삼성중공업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은 0.2% 정도 소폭의 상승, 강보합권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 수주 소식도 좋게 계속 들려오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삼성중공업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상승 탄력 조금 더 높일 수 있을지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 조선주 쪽으로도 수급이 쏠릴 수 있을지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까지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데일리 TV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오후에 삼성중공업의 주가 흐름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높여가고 있는데 코스피는 2,890선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워낙 좋은 상황이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상승하는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인공지능 칩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일 텐데요. 해외 쪽에서도 뭐 TSMC가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이 결국에는 AI 칩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또 어떻게 AI 칩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선별을 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으실 텐데 HBM, CXL, 뭐 유리기판 여러 가지 섹터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AI 칩 관련된 투자를 해나갈 수 있을지 저희가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들을 한번 취합해봤습니다. 과연 하반기 AI 칩 관련된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엔비디아가 뭐 중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실적은 저희는 레벨업될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2028년까지는 저희는 매출액 자체는 특히 뭐 GPU의 사양 자체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이제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GPU의 성능 개선 속도보다도 HBM의 성능 개선 속도가 좀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제 HBM을 더 많이 탑재해야 되는 HBM의 컨텐츠를 늘려서 GPU 성능을 좀 어느 정도 추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기업들의 HBM 컨텐츠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말 HBM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그 엔비디아의 주가 그런가 어느 정도 연동되겠지만 상당히 HBM 매출 비중이 낮은 레벨이거나 아니면 뭐 좀 저희가 봤을 때 진행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밸류체인상 정점에는 AI라고 하는 게 크게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반도체 중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HBM이 이제 인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여전히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반대로 공급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을 지금 납품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도 계속적으로 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그 약간 노이즈가 발생됐던 것들, 뭐 퀄 테스트 통과를 못했다. 그래서 2분기에 양산한다고 했던 것들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수요 측에서 지금 공급 측에 계속 부탁을 하는 입장입니다. 빨리빨리 좀 준비해서 납품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지금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HBM을 비롯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시점에 볼만한 기업으로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간 건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앞서 있는 건 맞는데 그리고 주가도 그만큼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결국 후발주자로서 나름대로 포지션을 찾아갈 거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시작하면 중요한 건 이게 되는 겁니다. 물량인데 물량은 아마 삼성전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양산, 그러니까 생산에 대한 캐파가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 수요를 끌어올리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아직 납품을 못해서 그렇지 납품이 되기 시작하면은 양산, 수량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도 이제 결국에는 HBM을 납품한다는 이 이벤트와 함께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그 관점에서 지금 관심 있게 볼 만한 대형주에서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단 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은요. 그동안 우리가
장비에서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주목받고 있는 거는 그 본딩, 그러니까 반도체 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붙이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 한미반도체 주목을 받은 건데, 한미반도체는 개인적인 투자 판단상으로 약간 좀 비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당장 뭐 주가가 내려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한미반도체가 지금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투자 성향상 좀 저평가된 기업을 찾기 마련인데, 이렇게 놓고 볼 때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다양한 그 기존의 전통적인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후공정단에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기업을 좀 많이 봐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나마이크론도 사실은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이고, 실제 원래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더 주요 고객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같은 후공정 업체들이 또 주목을 받는 시기가 올 거고요. 이 업체들은 HBM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수혜를 보는 것도 있지만,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 물량도 늘어나거나 할 경우에 양이 늘어나면서 다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23년도에 약간 내려왔던 실적이 이제 올해 회복되는, 그 내년도에 더 좋아지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을 볼 필요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HBM이 이제 DRAM 캐파를 HBM3, 3E 기준으로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DRAM 웨이퍼 캐파, 일반 DRAM 대비 HBM이 DRAM 캐파를 한 3배 정도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HBM 호황에 따른 범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고, 그게 지금 현재 지금 범용 반도체의 유닛 기준 수요는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격은 그 수요 대비 상당히 양호한 이유라고 보고 있고, 또 이와 같은 현상은 향후에 이제 HBM의 단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HBM을 만들기 위한 그 이치 각각의 다이의 덴서티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은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생성 AI 서비스 확대에 따라서 AI 서버에 들어가는 서버 디램 모듈의 컨텐트, 그리고 AI PC 수요 증가에 따른 또 PC에 들어가는 또 AI 메모리 반도체의 컨텐츠도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호 순환 작용하면서 범용 반도체의 호황까지도 이끌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되게 아이러니컬한 게 DDR4보다 DDR3 가격이 더 높다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전통적인 제품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는데 수요는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오는 현상이 지금 레거 쪽에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이 시장의 이제 화두고 중심인 거 맞고, 결국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쪽도 이제 다른 쪽, PC라든지 서버, 전통적인 그 수요 쪽에서 수요가 생기게 되면은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을 못 늘릴 경우에는 가격은 올라가는 현상, 그런 것들이 최근에 지금 전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반도체 장비군 중에서는 뭐 유니셈이나 그 다음에 GST, 그리고 최근에 제가 신규로 지금 발굴한 기업 중에 하나가 GMBS 에코,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HBM, 뭐 DRAM, 뭐 비메모리 다 관계없이 그 전방시장 설비 투자가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설비가 들어가는 장비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업체들이 지금 전방시장 이제 투자를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 기존에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받쳐준 상태에서 각 기업별로 지금 모멘텀이 하나씩 좀 다 달리 있어요. GST 같은 경우는 액침 냉각고 최근에 이슈가 됐죠. 그 다음에 GMB 에세코 같은 경우에는 무폐수 스크러버, 이런 것들은 독자 개발이거든요. 근데 또 하이닉스에 또 전략 납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기업들은 펀더멘탈 되는데 알파, 모멘텀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반도체 장비군 중에 이런 기업들 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 소재단에서는 BCNC라는 기업 제가 작년 7월 탐방 갔는데 이미 작년 11월 4분기부터 SK하이닉스의 일부 자체 생산 제품을 납품 시작했습니다. 이게 올해 1분기에는 삼성전자, 아마 하반기에는 인텔, 이런 식으로 좀 확장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소재 업체인데 실적이 작년에 많이 빠졌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올해 좀 반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미국 대선이 이제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과거 대통령 시절에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했고 또 그에 따라서 뭐 우리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좋았다 나빴다 하는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또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지정하면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사라진 거는 우리 기업들한테는 좀 긍정적이었고요. 다만 이제 중국이 이런 투자 규제에 따라서 투자가 이축되면서 또 전체적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거는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범용 반도체보다는 AI 반도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저희는 계속해서 뭐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사실 이번 결과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AI 산업의 어떤 성장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이제 관련 섹터 관련 주라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체로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 섹터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단에서 보시면은 결국 전력에 대한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그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뿐만 아니고 앞으로 전기차도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질 거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전력과 관련된 전력 설비주들이 강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이제 전력에 대한 어떤 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쪽에서 친환경 쪽, 태양광이나 풍력, 그다음에 최근에 좀 시장에서 좀 주목받았던 수소연료 전지 이런 쪽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력 설비와 그다음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전력 발전원 이런 쪽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두자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풍력 쪽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볼 기업은 CS 윈드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전력 계획 이런 것들이 5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기존에도 뭐 미국 기준 동부 쪽에 지금 많은 해양 관련된 해상 풍력을 지금 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이 해상 풍력이 이제 지어질 때 터빈 메이커사들이 대부분 그 아래단에 있는 기업들에게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에게 발주를 주는데 CS 윈드가 풍력 이제 타워를 만들기 때문에 가장 이제 크게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쪽도 장치 산업이라서 미리 캐파를 늘어놓지 않으면은 수주가 왔을 때 대응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게 CS 윈드니까 풍력 쪽에서는 CS 윈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소 연료 전지는 지금 두산 퓨얼셀 최근에 SOFC 타입이라고 하는 고타입 형태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서 미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코는 정확하게 자회사 미코 파워가 해당 수소 연료 전지를 오래전부터 개발해 왔습니다. 2008년부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장차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AI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아직은 좀 초기 시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좀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정말 AI 어시스턴트가 그 사용자 경험을 많이 높여줄 정도로 우리 인베디드 매개 변수가 증가한다면 마치 우리 데이터 센터 GPU처럼 향후에는 이제 스마트폰에도 그런 유사한 니어 메모리가 온 디바이스 AI와 함께 장착된다면 이런 부분은 좀 기회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좀 화두가 됐던 게 온 디바이스 AI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을 했고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봤을 때 24년도 2월, 3월 이때 가장 주가 시세가 강했는데 이때 올라갔던 기업들 섹터가 대부분 그 반도체 팬리스 업체들이었습니다. 또는 IP 업체들. 그러니까 설계단에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들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이들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냐? 제가 보는 관점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기대치로 올라간 거고요. 실제로 이 온 디바이스 AI든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발열입니다. 발열. 그래서 이 발열을 잡아줄 수 있는 소재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국내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방열 시트나 방열 소재를 납품하는 PI 첨단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실제로 이 삼성전자나 애플의 온 디바이스 AI 기능이 탑재가 되면서 발열이 문제가 된다. 그럼 이 소재를 더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실제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시장에서 또 핫하게 뜨고 있는 섹터가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이 왜 갑자기 떴느냐? 결국 기판이 또 문제가 됩니다. 이 동일 기판 내에 많은 반도체를 실어야 되는 겁니다. 기능을 더 늘리려면은 반도체를 더 실어야 되는데 기존의 유기물,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 기판이 최근에 뜨는 거고 결국 기판이 바뀐다는 것들은 기판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누구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SKC나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수혜를 보는 거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연초에 관련 주라고 올랐던 기업들은 실제로 실익은 거의 없을 거다. 그러면 그 기업들, 그쪽 섹터는 지금 굉장히 과도하게 고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서서히 주가는 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 이익이 나는 기업들은 전방 업체들이 움직이면서 매출 이익이 나면서 서서히 그 효과가 나올 거다.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이런 기업들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점, 그러니까 6월인데 하반기 결국 아이폰 16이 나오게 되면은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섹터가 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애플 밸류체인에 있는 뭐 LG 이노텍, 뭐 BH 이런 기업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아직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난 때문에 충분히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아직은 특히 발전소 공급이 더 추가되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 등 주요 빅테크들의 커스텀 액셀러레이터의 성능 개선이 향후에도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기적으로도 그렇고 여전히 저희가 봤을 때는 AI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의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 중심으로 해서 저점 매수한다면 계속해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AI 관련돼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AI 관련 주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약간 우스갯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는 하나의 그냥 어떤 좀 특징이 되는 거고요. 이 AI가 많은 산업에 조금씩 침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산업군에서 AI가 지금 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 기업을 두고서 특정 섹터를 두고 뭐 AI 관련 주다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라고 하는 산업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국내에서 사실은 AI 관련 주라고 딱히 집을 만한 기업들이 없습니다. 물론 사명이라든지 사업에 추가해서 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우리가 최근 시장에서 말하는 생성형 AI라든지 이런 쪽에 특화된 AI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유망한 기업은 네이버 정도가 있겠죠. 네이버가 최근 주가가 좋지 않은 것들도 결국 경쟁자들에 비해서 약간 밀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은 밀려 있지만 결국 다시 좀 진화하면서 그쪽 분야에 성장시킬 만한 기업으로 저는 네이버가 좀 있으니까 네이버를 좀 볼만하다 말씀드리겠고 네이버가 또 최근에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결국 금리와 역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 주가가 고공행진할 때도 보면은 금리가 반대였거든요. 금리가 결국 많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려왔던 기업이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놓고 볼 때는 네이버가 지금 그런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도 되는 거고 실제로 이익도 상당히 좋습니다. 매년 이익은 증가하니까 펀더멘탈은 크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을 주목해 보면 네이버가 대형주에서는 좀 볼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뭐 반도체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오늘 뭐 고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탄력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주 후반에 여러 이벤트들을 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6월 CPI가 발표가 될 텐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한 3.1% 정도로 좀 낮아질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약간 좋은 자신감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내일은 좀 힘을 낼 수 있는 시장의 모멘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나 CPI 발표를 앞두고 후반에 갈수록 조금은 더 경계감이 짙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현명한 투자 전략 대응 방법 잘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에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